뉴욕시 교통 혼잡 통행료 부과 정책이 이르면 내년 봄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이를 둘러싼 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퀸즈의 여러 스파 시설에서 강도와 총격, 성폭행 등을 일삼은 용의자 2명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뉴욕시장이 난민 관련 예산을 집행하려면 뉴욕시 감사원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뉴욕시경이 할리데이 시즌을 맞아 주요 관광지에 인파가 대거 몰리면서 소매치기 범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 교통 혼잡 통행료 부과 정책이 이르면 내년 봄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이를 둘러싼 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MTA 회장 자노 리버와 MTA 트랜짓 사장 리차드 데비는 유니온 스퀘어에서 열린 교통 혼잡 통행료 지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정책 찬성자들은 맨해튼 중심가의 교통 정체를 줄이고 뉴욕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혼잡세 징수는 필수적이라며 정책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MTA 이사회가 정책의 권고안을 접수하고 이에 대한 공개 논평 기간을 시작하기에 앞서 열린 것으로 MTA는 내년 초 공청회를 통해 최종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해당 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거셉니다. 뉴저지 연방하원 의원 조시 고트하이머는 통근자들은 갑자기 매일 지출해야 하게 된 $15를 감당할 수 없다며 이는 연간 $4,000에 육박하는 큰 금액이라고 말했습니다. 운송노동조합의 회장인 존 사무엘슨 또한 항의의 뜻으로 앞선 11월 30일 이사회에서 사임했습니다. 그는 혼잡 통행료 제도 시행 전에 MTA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트랜짓 사장 리차드 데비는 공기질, 긴급 차량의 이동, 원활한 버스의 이동, 이것이 혼잡 통행료가 만들어낼 도시의 미래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어제 일주일 동안 퀸즈의 다양한 스파 시설에서 강도와 총격, 성폭행 등을 일삼은 용의자 2명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4건의 사건이 보고됐으며 용의자 2명 중에 1명이 강도 사건 4건 중에 3건을 단독으로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11월 26일 일요일 밤에 발생했습니다. 두 남성은 185번가와 자마이카 해빙에 위치한 스파에 들어가 40대로 추정되는 남성과 두 여성을 총과 칼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3개의 휴대폰과 $5,000를 건넸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후 당시 범행을 벌인 두 남성 중에 한 남성이 비슷한 수법으로 3번의 강도짓을 일삼았습니다. 2일 오후 8시 직전 114번가와 리버티 해빙에 위치한 스파에서 그는 카운티 직원에게 총을 겨누며 돈을 달라고 협박했습니다. 직원이 달아나려 하자 그는 그녀를 바닥에 눕혀 권총으로 그녀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이후 그는 그녀의 휴대폰과 $700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그는 124번가와 자마이카 해빙에 위치한 스파에 들어가 45세의 여성에게 총을 겨누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녀가 돈이 없다고 하자 그는 그녀를 성폭행하려 시도했으며 그러다 인접한 방에 있던 52세 남성에게 총을 쏘고 도주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복부에 총을 맞아 위독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마지막 범행은 어제 오후 3시 40분경 113번가와 자마이카 해빙에 위치한 스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50세 여성을 총으로 위협하며 밀폐된 방으로 밀어넣었고 그곳에서 그는 그녀의 머리에 총을 겨눈 채 그녀를 성폭행했습니다. 이후 그는 $190를 그녀로부터 빼앗고 다른 40대 여성 2명으로부터 돈을 더 갈취한 후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두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 그들을 수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뉴욕시장이 난민 관련 예산을 집행하려면 뉴욕시 감사원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뉴욕시장의 비상 예산 운용권을 제한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앞으로 수억 달러의 뉴욕시 예산을 난민 문제 해결에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뉴욕시 감사원장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랜더 감사원장은 지난달 30일자로 모든 뉴욕시 정부 기관들에게 서한을 보내고 11월 30일 이후 계약된 모든 난민 쉘터와 서비스 관련 계약 승인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장실 대변인은 매주 수천 명의 난민들이 뉴욕시로 오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장의 손발을 묶어놓음으로써 모든 절차를 지연시킬 뿐이라고 이번 결정을 지적했습니다. 랜더 감사원장은 서한을 보낸 같은 날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뉴욕시 정부가 17억 달러의 예산을 난민 문제를 위해 사용했다며 투명성과 관리 감독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할리데이 시즌을 맞이해서 뉴욕시 주요 관광지에 인파가 대거 몰리는 가운데 뉴욕시경이 소매치기 범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경은 4일 2021년경부터 뉴욕시에서 소매치기 범죄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올해에도 더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맨하탄 주요 관광지, 즉 락펠라 센터 크리스마스 트리 주변과 오에비뉴 쇼핑거리 등 인파가 많이 몰리는 지역에서 소매치기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뉴욕시에서 발생한 소매치기 건수는 약 2,000건이었는데 2023년에는 이미 2,20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공식 집계되지 않은 소매치기 건수까지 합하면 실제 소매치기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소매치기범들은 청소년이나 노인과 같이 취약한 계층을 주로 표적으로 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IPD는 소매치기를 방지하기 위해 군중이 몰리는 곳을 방문할 때는 지갑과 스마트폰 등 귀중품을 앞주머니에 보관하고 가방은 지퍼로 잠근 뒤 몸 앞쪽으로 돌려 눈에 띄게 맬 것을 권고했습니다. 뉴욕시가 소음 단속 카메라를 도입해 소음공해 운전자를 처벌하게 됩니다. 오는 7일 맨하탄 코리아타운, 미드타운, 타임스퀘어 등을 대표하는 키스파워스 뉴욕시의원이 발의한 소음 카메라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50피트 이상 먼 곳에서 최소 85데시벨에 도달하는 소음이 발생할 경우 단속 카메라가 활성화돼 소음공해 차량의 번호판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주에서 신호 위반, 과속 차량에 벌금을 부과하는 형식과 동일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앞서 지난 1분기 3.11 신고 중 3분의 1 이상이 소음 관련 신고였다는 것에 기인해 발의됐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25년 9월 말까지 5개 보로에 최소 5대의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첫 위반 시 $800의 벌금이 부과되고 세 번째 위반부터는 최대 $2,625를 내야 합니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트럼프는 언급하지 말고 낙태 문제를 물고 늘어지라고 주문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2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민주당 소속 주지사 연례 모임이 열렸다며 이 모임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6가지 방법이 제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지사들은 첫째, 낙태가 공화당이 가장 취약한 부분인 만큼 낙태 문제를 더 많이 물고 늘어지라고 주문을 했고, 둘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언급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트럼프와 싸우도록 내버려두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레첸 위트머 미시간 주지사는 낙태 등 여성 건강 관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하며 낙태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은 뉴스메이커인 만큼 그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주요 뉴스로 보도되기 때문에 괜히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언급, 주가를 올려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도 성향의 공화당원과 무당파 마음을 공략하고, 넷째로 유권자의 실생활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홍보하고, 다섯째,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입법 성과를 알리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에 대해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활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열정적인 당원을 찾으라고 충고했습니다. 만약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 다시 집권한다면 독재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트럼프 두 번째 임기가 더 급진적일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는 오랫동안 권위주의적 충동을 보여왔지만 그의 정책 운용이 정교해지면서 이를 견제할 장치는 약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의 폭력적이고 권위주의적 발언들은 파시스트 독재자들과 견줄 정도이며 더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연방 검찰을 이용해서 정적들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민주적 가치에 대한 노골적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지난달 30일 희망적 생각을 멈추고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라며 미국은 지금 독재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로버트 케이건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자신이 박해받고 있다는 트럼프의 선거운동이 먹혀들어가고 야당이 이를 막을 수 없다면 미국은 돌이킬 수 없는 독재 체제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로 대표적 반 트럼프 인사인 리즈 체니 전 연방 하원 의원은 어제 M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권이 독재 정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매우 현실적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될 로버트 메넨데즈 연방 상원 의원의 집에서 발견된 골드바가 메넨데즈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지난 2013년에 도난당한 작물로 밝혀졌습니다. MBC 방송은 지난 2022년 6월 메넨데즈 연방 상원 의원의 뉴저지 잉글로드 클리프 집 앞 수색대에 발견된 1kg짜리 골드바 13개의 일련 번호가 지난 2013년 뉴저지주 엣지워로 부동산 개발업자 프레드 다이브스의 집에서 도난당한 골드바와 일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레드 다이브스는 메넨데즈 상원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MBC 방송은 지난 2013년 뉴저지 엣지워러 거주 프레드 다이브스가 현금 50만 달러와 골드바 22개를 도난당했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용의자 4명을 체포해 골드바를 회수했다고 전했습니다. MBC 방송은 다이브스가 도난당한 골드바를 회수한 뒤 메넨데즈에게 뇌물로 건넨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압수수색 때 발견된 골드바가 자신이 모은 돈으로 매입한 것으로 주장했지만 자신에게 뇌물을 준 다이브스가 소유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뇌물수수 의혹은 사실일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압수수색 때 장롱에서 발견된 현금 56만 6천 달러도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돈에 들어있던 봉투에서 다이브스의 운전사 지문이 확인됐습니다. 2021년 기준 아시안 가구 평균 순자산은 약 32만 달러로 팬데믹 기간 중 아시안의 자산이 각 인종 중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 조사 결과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인 가구의 순자산 중간값은 16만 6,900달러이며 이는 30% 급증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미국인 가구의 가장 큰 자산인 주택 가격이 상승했고 연방정부가 팬데믹 극복을 위한 현금을 지급했으며 강제 봉쇄 등으로 인해 소비 기회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인종별로는 2021년 기준 아시안 가구의 자산이 32만 9천 달러로 2019년보다 43% 급증, 각 인종 중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반면 백인 가구는 25만 4천 달러로 23% 늘었습니다. 반면 히스패닉 가구는 2021년 기준 순자산은 4만 8,700달러, 흑인 가구는 2만 7,100달러로 아시안 가구의 10분의 1 수준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저소득 백인 가구는 저소득 흑인 가구보다 자산이 21배에 달할 정도로 극과 극으로 양분화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주택 소유율은 백인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아시안, 히스패닉, 흑인 등의 순이었습니다. 미국 대학생 10명 중에 4명이 6년 내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미 학생 클리어링 센터는 2017년 가을학기 대학 신입생 중 6년 이내에 졸업한 비율은 62.2%에 그쳤으며 29.2%는 완전히 대학을 떠났고 휴학생이 약 9%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종별로는 2017년 가을학기 신입생 중 아시안 학생은 6년 내 졸업률이 78.4%로 가장 높았고 백인이 68.5%였으며 히스패닉과 흑인은 50.1%와 43.4%
2.2%로 2명 중에 1명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년제 사립대의 6년 내 졸업률은 77.5%인 반면 4년제 공립대 6년 내 졸업률은 67.4%로 사립대보다 10%포인트 정도 낮았습니다. 또 뉴욕 소재 대학의 6년 내 졸업률은 69.6%로 전년보다 1.8% 하락했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높았고 뉴저지 소재 대학 졸업률은 76.6%로 뉴욕주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전기차의 배터리 등 중국산 부품이 25% 이상 포함될 경우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전기차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 연방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지난 1일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른바 외국 우려 기업에 대한 규정을 발표하면서 이들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 통제 관할에 있거나 지시를 받는 기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는 내년부터, 배터리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 우려 기업에서 조달해서는 안 되며 합작회사라도 이들 국가 지분이 25% 이상이 되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생산의 선두주자이며 배터리 생산 각 공정에 필요한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 우려 기업인 중국을 제외하고는 생산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새 규제안은 전기차 생산 회사의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이 같은 부담은 차량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미국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전기차 최대 업체인 테슬라는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일부 차량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 회의가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냉각되고 있다는 연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지난 10월 근원 물가 압력이 전월에 비해 완화됐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뉴욕 연은은 지난 10월 다변수 코어 트렌드 인플레이션 지수가 2.6%로 지난 9월에 2.88%에서 다소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변수 코어 트렌드 인플레이션 지수는 인플레이션 지속성과 물가 압력의 광범위한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 수치가 낮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완화됐음을 의미합니다. 또 전미실물경제협회가 경제전문가 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답변은 24%에 그쳐 대체적으로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세계적 투자은행 바클리는 인플레이션 둔화와 동시에 임금 상승률도 낮아질 것이라며 내년에는 미국 경제 성장률도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뉴욕 맨하탄 거리에 수천 명의 산타클로스가 나타나는 산타콘 행사가 개최됩니다. 9일 오전 10시 맨하탄 7번가에서 2023년 뉴욕시 산타콘 행사가 시작됩니다. 매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열리는 산타콘 행사는 1년에 한 번 산타클로스 복장으로 지역의 술집을 순회하면서 술을 마시는 펍 클로링 이벤트입니다. 해당 행사는 자선 행사로 산타콘 홈페이지에서 $15를 기부하면 참가자들은 행사를 진행하는 바에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산타콘은 20여 년 전 미 서부 샌프란시스코의 술꾼들이 시작한 행사지만 현재는 40여 개국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앞두고 MTA는 토요일 새벽 4시부터 일요일 정오까지 모든 열차 내부와 플랫폼에서 음주 행위는 금지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뉴저지 트랜짓은 뉴욕시 산타콘이 열리는 이번 주 토요일과 호보큰 산타콘이 열리는 다음 주 토요일 열차 내 모든 음료의 섭취를 금지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진출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고객과 커뮤니티의 끊임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볼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 등을 역임한 국무부 고위 간부 빅터 마누엘 로차가 40년간 쿠바 정부의 비밀 요원으로 미국에서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한국의 풍력업체 CS윈드를 방문한 데 이어서 어제 소셜미디어 X에 CS윈드에 근무하는 수백 명의 노동자 덕분에 미국이 바뀌고 있다며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전 이스라엘 증시에서 이스라엘 상장지수 펀드에 대한 공매도가 발생, 일부 투자자들이 1억 달러의 이득을 올리는 등 하마스 공격 정보가 유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내년 세계 광고 시장이 올해보다 5.3% 증가에 그치는 등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미국 대선 등을 겨냥한 정치 광고 시장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뉴욕주 전역에서 178명이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3% 감소한 것입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센트럴 하이스쿨의 50세 스쿨버스 기사가 여학생을 납치하고 스쿨버스와 자신의 집 등에서 강간한 혐의로 나소 카운티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자신이 타고 가던 비행기를 추락시킨 뒤 자신은 낙하산으로 빠져나온 30세 남성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알래스카 항공이 경쟁사인 하와이안 항공을 19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으며 인수가 마무리되면 미국 내 5위 항공사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42도, 밤 최저 기온은 3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4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28분입니다. 뉴욕 아미지항상블 합창단이 오는 12월 10일 일요일 오후 5시 반 웨스트버리에 있는 한울림 교회에서 뉴욕 한인 청소년센터 후원 겨울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비발디의 글로리아, 슈베르트 미사곡 2번 쥐장조 등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는 곡들이 연주됩니다. 나눔의 계절인 연말을 맞아 뉴욕 한인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열리는 기금모금 음악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킴스보석과 하이트론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특별 세일 12월 14일부터 16일 단 3일간 뉴저지 하이트론 내 특별 매장에서 실시됩니다. 명품 디자이너 다이아몬드 반지와 목걸이, 친환경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와 댄싱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특별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스위스 골드바도 할인 판매됩니다. 연말맞이 쇼핑, 킴스보석과 함께하세요. 11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국외부재자는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내년 2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재외유권자 등록은 공관 방문, 우편, 이메일로 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신고 및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안에 재외유권자 등록을 마쳐 다가오는 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세요. 한국에 가신다고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유니온 전당포에 오셔서 쇼핑도 하시고 경비도 벌어가세요. 롤렉스, 카르티에, 구찌, 다이아가 박힌 보증서가 있는 각종의 보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고 눈으로 직접 보세요. 소자본으로 보석상을 운영하고 싶으시면 유니온 전당포를 찾으세요. 전화 718-461-8949. 이상으로 12월 5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